어릴 때 무슨 게임 하셨나요? 저는 대항해 시대와 풋볼 매니저를 밤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애들이 나눈 유치한 놀이 취급받던 게임은 이제 세대를 넘어 모두가 즐기게 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게임이 아닌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죠. 또 게이머간의 대전은 하나의 스포츠 장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인 페이커는 세계적인 스타로 대접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게임은 무시할 수 없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게임입니다. 게임 시장은 생각 이상으로 훨씬 거대한 산업입니다. 전세계 박스오피스 역대 1위는 아바타, 2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인데 이 영화들의 수익은 각각 28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런데 락스타 게임즈의 GTA5란 게임은 현재까지 1억 6,500만 카피를 팔았고 이를 통해 거둔 수익은 두 영화를 합친 것보다 많은 6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엄청나죠? 산업 전체로 보자면 2021년 기준 게임 시장은 약 1,9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건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게임 관련 하드웨어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5천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e스포츠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팬층은 약 5억 명으로 추정되며 미국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토너먼트 대회의 시청자 수는 MLB나 NBA 시청자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게임 시장이 이토록 거대해진 이유는 어릴 적 게임을 하고 자란 세대가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동시에 어린이들이 새로운 게임 소비층으로 유입되기 때문이죠. 마리오를 하며 자란 세대들은 중년이 되었지만 이들은 짬을 내어 혼자서 또는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세대 구분 없이 게임을 소비하게 되면서 시장은 조용히 커갔고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은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도 나올 정도였죠. 거대한 시장이 되었기에 게임은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게임을 하면 돈이 나오냐고 타박했었죠. e스포츠와 프로게이머가 탄생한 뒤 게임을 잘하는 건 정말로 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캐릭터 디자이너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냈고요. 이러다 보니 교육업체에서도 게임 시장을 주목하고 게임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업체가 바라보는 게임 시장은 어떨까요? 메가스터디 게임 아카데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7조 원 정도라고 추산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모바일 시장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랑 조금 다르게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55% 정도로 조금 더 높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함에 있어서 모바일 시장의 규모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원래 중고등학생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3년 전부터 성인교육, 취업교육 관련해가지고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만 아니라 뷰티, 디자인, IT 쪽으로도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게임 같은 전문 분야는 독학을 해서는 돌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 관련해서 세분화된 전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업종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문의 오는 학생들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예전에는 취미 위주라고 하면은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 게임 원화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로게이머 위주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장 자체가 취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학생들도 인지하고 학부모님들도 인지하고 있어서 게임 아카데미가 오픈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오픈한 이래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게임 아카데미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게임 원화, 게임 프로그래밍, 프로게이머 그리고 원화에서 조금 세분화되어가지고 게임 UI UX, 게임 기획, 게임에서 IP 산업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웹툰 제작, 웹툰 PD 쪽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게임 아카데미인데 웹툰도 하네요? 게임 제작하는 쪽만 아니라 게임 제작이 된 이후에 IP 산업 쪽에서도 학생들이 좀 활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웹툰 제작이랑 웹툰 PD 과정 두 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나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취미 과정으로 프로게이머 혹은 게임 원화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취업 쪽으로 연계가 좀 잘 되는 과정들이 인기가 많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게임 UI UX, 웹툰 PD 과정들, 3D 그래픽 쪽, 엔진 쪽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학원 문의율의 50%가 넘을 정도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사실 프로게이머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취미로 해서는 게임단에 입단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게임을 잘하고 즐기는 것보다는 전술이라든지 전략, 두뇌 회전, 인내심이 은근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를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게임 아카데미 들어오기 전에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착각이 뭐가 있을까요? 게임을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게임을 그냥 단순하게 즐기는 거하고 게임을 직접 제작을 하고 게임을 홍보를 하고 게임을 가지고 뭔가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과정에서 힘듦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버티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도 높게 제작을 해가지고 취업이 되거나 원하는 결과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인가요?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 면담을 해봤을 때 의외로 게임하는 학생들 책 안 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독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창의력이 있고 본인이 무언가 상상한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메가스터디 게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가장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인지 교육을 통해서 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게임 산업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IP 산업이라고 하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부가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구 경기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축구를 관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게임을 관람하는 그런 문화가 생활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에 대한 우려 섞인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반신반의하면서 학생과 함께 학원에 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막상 와서 교육 과정을 보시고 게임이 정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리고 게임 시장이 얼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나면은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겨주시는 편입니다. 게임이 단순히 그냥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술, 전략 그리고 두뇌 회전이 있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가 게임 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에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건 게임 시장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시장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시장만큼 전망이 밝은 시장도 드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시장의 경우 젊은 소비자 유입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부모 세대가 소비하는 것에 잘 소비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게임의 경우는 부모도 하고 자녀들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가겠죠. 이 때문에 그 경쟁 강도가 치열해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게이머들을 유혹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려면 개발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세계관 구축과 캐릭터 제작, 스토리의 연출 방식, 서버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역량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만 잘해서는 게임이 잘 팔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등장한 프롬 소프트웨어의 엘든링입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인 J.R.R. 마틴을 기용하여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동안 개발 역량을 검증받은 개발자를 투입하여 성공적인 게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게임의 운영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고요. 그 덕에 올해 2월에 출시된 이 게임은 반년 만에 1,600만 카피를 판매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를 성공시킨 것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개발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역량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죠. 국내 게이머들이 종종 게임사들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과거엔 개발 역량이 낮았지만 중국의 시장성을 무기로 삼아 운영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덕분에 중국 게임 기업의 운영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 운영사인 라이엇 게임즈를 중국의 텐센트가 일찌감치 인수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죠. 최근에 원신 같은 전 세계에서 통하는 게임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중국 게임 업계의 강력한 공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게임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하겠지만 결국 이 시장에서 자리를 지키려면 게임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편견에서 벗어나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인력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젠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니까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